현대기아차 주가와 매크로 변수 중에 굉장히 상관관계가 높은 게 있어요. 원달러 환율보다 중요해요. 실질적으로 자동차는 이제는 좀 중립으로 오자. 중국의 부동산 위기나 한마디로 시진핑의 적폐청산인 거지 경제가 큰 산불이 난 듯한 그런 거는 아니다는 거죠. 또 사실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이제 실적 서프라이즈 아니면 호실적에 비해서 좀 저평가되고 있는 업종으로 거론되는 게 자동차 완성차 업종이죠. 현대차, 기아 같은 경우도 실적은 견조하고 미국에서 전기차도 잘 팔고 있는 편인데 왜 이렇게 주가는 상대적으로 굶든지 대형주에서 굶든 것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. 작년 하반기랑 올 초만 하더라도 현대기아차가 굉장히 정인선 회장님이 그 미래 성장 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많이 해놓으셨잖아요. 만약에 그 보스턴 로보틱스라든지 그다음에 UAM이라든지 그런 게 나스닥에 상장돼 있다 하면 엄청난 시총을 받았을 거예요. 그런 측면에서 그런 미래 성장 산업에 대한 투자 플러스 전기차도 굉장히 패스트 팔로잉이라고 빠르게 잘 쫓아갔잖아요. 패스트 팔로잉, 세컨 패스트 팔로잉 전략이라 해서 꼭 퍼스트 무브가 아니라도 1등은 아니라도 2등으로서 빠르게 쫓아가는 걸 잘했어요. 본업에서도 잘하고 미래 성장 산업에서도 잘하고 그리고 실적도 서프라이즈 났고 영업이익률이 기아가 12%, 현대차가 10%나 나오면서 도요타의 영업이익률을 뛰어넘는다. 네. 그런 이제 성과를 보였는데, 주식 투자는 제가 미분 값으로 투자하는 거라 했잖아요. 이익은 좋은데 이익률이 꺾이게 되면 주식은 조심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이번에 기아차가 나왔던 그 12%의 영업이익률이 계속 지속이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 투자자들이 지금 의심하는 단계라고 봐요.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작년에 차량용 반도체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작년에 차를 바꾸고 싶어도 못 바꿔가지고 여기 있던 추동훈 기자가 뉴욕 가가지고 중고차를 거의 새 차 가격에 샀잖아요. 예. 그런 것처럼 차를 살 수가 없었던 이연 수요가 올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미국에서 딜러들한테 주는 평균 인센티브가 2,000불 정도 되거든요. 2,000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차 한 대 팔 때 260만 원씩 주는 거예요. 근데 인센티브를 안 줘도 살려는 사람들이 줄을 쓰다 보니까 인센티브를 안 줘도 되는 거였죠. 그런 부분들이 영업이익에 도움을 줬고 환율도 좋았고 그런데 3분기, 4분기 지금 이제 차량 가격을 인하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. 전기차도 그렇고 이 인하 경쟁이 전체적으로 약간 레도션화 되면서 그러면 OP 마진, 영업이익률을 갉아먹지 않을까 그런 걱정에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급성장하던 게 둔화되는 그런 부분이 의심이 되면서 최근에 주가가 좀 약하다고 보시면 되고 이거 하나 플러스 좀 우려가 되는 거는 뭐가 있냐면요. 현대기아차 주가와 매크로 변수 중에 굉장히 상관관계가 높은 게 있어요. 환율인가요? 환율인데 네. 어떤 환율도 있고 원달러 환율 아닐까요? 원달러 환율보다 원엔 환율이 중요해요. 원엔 환율이. 예. 지금도 전기차에서 큰 수익이 나는 건 아니잖아요. 네. 일반 내연차,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차에서 수익이 많이 나는 거거든요. 예,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도요타의 주가가 굉장히 강했던 이유가 하이브리드 강자잖아요. 그리고 환율이 좋으니까. 그래서 원엔 환율을 잘 보셔야 되는데 이 원엔 환율이 과거에 2009년, 10년 이때는 100엔당 1,500원까지 갔었죠. 그 1,500원 갔던 게 이번에 900원에 살짝 깼었어요. 거기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현대기아차와 이 원엔 환율 관계를 오랫동안 봐왔기 때문에 겁이 덜컥 나는 거죠. 실질적으로 도요타하고 현대기아차가 경쟁을 해야 되는데 원엔 환율이 2007년도에는 700원까지 갔었거든요. 한 740원까지 갔는데 그 말은 7,400만 원짜리 차가 1,500원이 가면 1억 5천이 된 거예요. 그런데 1억 5천 하던 차가 지금 9,200만 원에 팔리네? 이렇게 되는 거죠. 9천만 원짜리 차가 4,500만 원이 되고 6천만 원짜리 차가 4천만 원, 3,700만 원이 됐다 하면 이거 일본 차 쪽으로 이래 그 매기가
옮겨가는 그런 수가 있기 때문에 원엔 환율이 지금처럼 떨어질 때는 일단은 조심. 예.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자동차는 이제는 좀 중립으로 오자라고 예. 말씀을 드린 게 벌써 한 달 좀 넘은 것 같은데요. 역시 엔저 현상으로 인해서 현대차, 기아 당분간 엔저가 지속되는 한 계속 좀 네. 선뜻 매수하기 좀 많이 부담이 된다. 조심하자 말씀 주셨습니다. 예. 또 사실 또 중국 소비주 다루다 보니까 이거 꼭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. 중국 소비주의 수혜를 이제 한국에서 보는 건 좋은데, 그럼 중국이 요즘 최근 부동산 위기로 경제가 전체로 안 좋고 청년 실업도 높다는데, 중국이 소비를 많이 할까 이 생각이 드네요.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? 예, 그 얘기를 많이 하시고 댓글에서도 아마 중국 소비주가 내년까지도 뭐 유망하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 그런 말씀들을 많이 지적을 하시거든요. 그런데 2015년에서 16년 넘어갈 때도 중국발 위기는 있었어요. 네, 중국발 위기는 있었고 지금은 부동산 기업이 그죠? 네, 완다, 헝다 뭐 해가지고 백개원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. 그런데 이게 우리가 우려했던 2008년 금융 위기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가 겪었던 IMF 같은 상황이 될까 그걸 우려를 하시는데 그냥 딱 잘라서 말씀드리지만 단언코 중국발 위기 없습니다. 네. 앞으로 1년 안에 그런 위기 안 온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2015, 16년에도 제가 똑같은 답변을 드렸는데 왜 그러냐면요. 우리나라 IMF가 오기 전에도 누적된 경상수지 적자가 있었어요. 미국은 만년 경상수지 적자잖아요. 그런 상황이고 그리스 사태, 스페인 뭐 보면 전부 다 누적된 무역수지, 경상수지 적자가 있었어요. 자, 그런 상황인데 자, 중국이 작년에 무역수지 수출 수입으로만 얼마 벌었는지 아시죠? 작년에만 1조 달러를 벌었거든요. 1조 달러면 1,300조를 번 거예요. 우리나라 예산이 650조인데 우리나라 예산의 2배를 무역으로만 번 거예요. 무역으로만. 그 작년에는 벌었지만 올해는 좀 둔화된 거 아니야? 라고 보실 수 있잖아요. 7월 한 달에만 100빌리언을 벌었거든요. 우리나라 돈으로 130조를 번 거예요. 한 달에만. 한 달에만 130조를 지난 7월 달에 벌었습니다. 그런 나라가 위기가 안 옵니다. 그러면 최근에 그러면 완다, 헝다 사태는 뭔데?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시진핑이 이제는 장기 집권으로 개헌을 한 이후로 그 2017년도에 개헌을 한 이후로 계속된 적폐청산 같은 걸 하고 있잖아요. 그 시진핑의 적수가 될 뻔했었던 옛날에 보시라이 사태가 있었죠. 지금 무기징역 살고 있던가 뭐 그러고 있는데 그 보시라이를 지원을 했던 회사가 뭐 완다 이런 식이기 때문에 지금 시진핑이 태자단이잖아요. 그래서 예전에 그 후진타오 시절 그리고 짱쩌민 시절에 그렇게 부동산으로 컸던 기업들이 시진핑의 어떤 이런 장기 집권을 저해할 수 있는 세력으로 남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세력들을 손보기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러면 어떻게 되죠? 그 기업들을 망하게 만들어서 어떻게? 공동부유. 네, 공동부유로 국유화를 시키는 거죠. 예, 알리바바도 국유화를 사실 시키려고 했었거든요. 왜냐하면 알리바바 같은 기업은 중국 인민들의 뭐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다 들어가 있어요. 거기서 뭘 사고 이 사람들이 뭘 사고 텐센트도 마찬가지고 그죠. 이런 데이터를 일반 사기업이 갖고 있는 게 옳지 않다. 그리고 미국에 또 상장까지 돼 있고 뭐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서 마인을 손보면서 알리바바도 국유화를 시키는 그런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지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중국의 부동산 위기는 한마디로 시진핑의 적폐청산인 거지 경제가 지금 완전히 큰 일이 큰 산불이 난 듯한 그런 거는 아니다는 거죠. 그래서 주인만 바뀌는데 국유화시키는 그리고 1조 달러를 벌고 월에 한 달에만 그러면 130조를 버는 기업이 있잖아요. 예. 그 기업의 오너들 엄청난 돈을 벌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 몰려 나온다는 거죠.
그래서 그거 지금 중국발 부동산 위기 때문에 요크들이 오겠어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잘못된 판단이다 생각합니다. 예, 결국 뭐 이제 중국 내부에서 현재 벌어지는 이제 부동산 관련 잡음은 결국 어떻게 보면 시진핑의 막강한 권력으로 인해서 오히려 위기로 번지진 않을 것이고, 막대한 경상 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게 중국인 만큼 충분히 밖으로 나온 해외여행을 하고 있는 이제 중국인들은 충분한 소비력을 갖춘 사람들이다.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. 예, 지금까지 자이언트TV 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주식시장 좀 박세익 대표님의 말씀대로 좀 잘 전략 세워서 연말까지, 내년까지도 좀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지금까지 자이언트TV의 안국성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